안녕하세요. 네, 리하. 네, 에메랄드 강설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떨리는 느낌으로 이제 어쨌든 미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선희 사파이어 리더님이 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세제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아주 똑소리 나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고요. 누구 파트너인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요즘 현실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어떤 불안감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이 미팅을 오셨을 때 지금 이제 집에서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서 들으시거나 이제 뭔가 같이 함께 들으실 때 초대하신 분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고 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게 뭔데 자꾸 들으라고 해 하시는 분들도 지금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셔서 들으실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초대를 받아서 내가 살고 있던 세상과 조금 다른 컨텐츠,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은 세상에서 이런 시간을 초대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요구해주는, 요청해주는 그런 분들께 한 번쯤은 조금 감사하다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강설아 에메랄드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셔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지나갈게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냥 그랬어요. 워낙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지만 그냥 뭔가 답답했어요. 그냥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 뭔가 이제 해결책도 필요하고 우리 오빠들을 봐도 그냥 대학교 나와서 그냥 취직해서 사는데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고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나야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자퇴서를 내고요. 제가 이제 러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우주항공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희 친구들도 도대체 너희 학교 이름이 뭐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긴 했나 하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최초로 저희 학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을 에서 학사를 하다가 뭔가 실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과 조금 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에도 반했고 선생님 교수님을 따라서 베테르부르크의 우주 항공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7년 정도 러시아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학교인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주항공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공부했던 시절과 사진들, 논문을 제가 살짝 담아봤어요. 러시아를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원래 미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닥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미국을 가서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론에 강하고 뭔가 학문에 강한 러시아로 가서 내가 공부를 하리라. 그래서 알파벳 모르고 가서 이제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석사까지 하고 어디를 갔냐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석사까지 했으니 박사가 하고 싶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부모님 집과 가까운 이곳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돈을 좀 벌고 일을 좀 배운 다음에 미국으로 가야지, 내가 내 돈 벌어서 미국으로 가야지 했을 때 인생의 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남자가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연구소에서 만나서요. 지금까지 아직도 살 부딪히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아이도 낳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육아휴직도 하면서, 그런데 이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시간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전공이 있었고 그리고
원하던 꿈이 있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는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정에 의해서 뭔가 시간들을 보냈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육아와 출산이라고 하는 또는 미혼분들은 뭔가 답답한 어떤 직장 생활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늘 그 쳇바퀴를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인생이 왔었어요.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약간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또 저는 딸을 낳았거든요. 저는 딸만 둘인데 저희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딸도 여자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줄 거고 그리고 꿈을 위해서 키워가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벽에 부딪혀서 다시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현대자동차를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뭐였냐면 그렇게 스펙을 쌓았을 때 부모님께 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우리 집 그렇게 부자는 아닌 그런 평범한 집안을 조금은 부모님께 편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느낌이었고 돼지고기 먹을 거 조금 좋은 부위 먹는 이베리코 정도 먹는 그런 느낌이었을 때 저한테 아메이를 가져다 주신 운명의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저에게 아메이를 가르쳐 주신 분은요, 현대자동차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차장님이셨고요. 진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남자이셨어요. 3년을 후원해 주셨고, 못 알아듣는 분께. 그래서 열심히 아메이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상원 스폰서님과 함께 지금도 연을 이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아메이가 찾아왔었어요. 저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사표를 내고 7년에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아메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미쳤다 했지만 지금은 저의 30대가 아메이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은 40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메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은 말도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일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뭔가 일이 급격하게 증감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체 종사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한다거나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의 폐업 또는 이런 증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35만 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결국 어떤 종사자들이 지금 힘든가 보면 거의 다 오프라인 또는 예술, 스포츠, 도매, 소매 그리고 임대업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임대업 거기에 제조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 사실은 이 모든 게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은 해봄직할 만한 것들, 그런 자영업들. 내가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작게든 크게든 시작할 수 있을 것들은 거의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 보건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전문이나 어떤 기술,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거나 그 자영업들이 그렇다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면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요. 본업을 뒤로 하고 일용직을 찾는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교육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이 줄어들고 자영업이 폐업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아빠들은 남편들은 직장인들은 구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이라고 안전할까? 직장인의 71%가 위기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이거나 닥칠 것 같다. 70%. 왜냐하면 매출의 하락이 있고요. 자금난. 결국 부채가 없는 기업이 지금 그래도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구조조정도 일어날 거고 어떤 관계성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저희 남편도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월급이 계속 어쨌든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이런 코로나 시대가 있고 구조조정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모든 상여금을 중지시켰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어쨌든 지금 정도에는 꽤 높은 연봉을 받았을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과 같은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가 쌓아온 스펙이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대두되면서요. 욜로족에서 파이어족으로 바뀌었어요. 욜로족은 뭐였냐면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당신 삶은 한 번뿐이니까 막 살아. 즐기면서 살아. 매 순간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 뭔가 돈을 쓰고 명품을 쫓고 시간을 허비했던 이런 욜로족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어쩌면 그 돈조차도 내 생계를 위협하는 돈조차도 모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빨리 해서 빨리 은퇴하겠다. 30대에 돈을 엄청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40대에 은퇴하겠다는 파이어족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엔잡러들이 요새 유행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족들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독립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지 현실 점검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엔잡러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독립을 빨리 앞당기자. 60대, 70대가 아니고 빨리 앞당기자 하는 파이어족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럼 이 파이어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수익으로 배당주 투자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적으로 내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어떤 노동 수입, 이 아메이 사업에서 계속 얘기했던 계속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어떤 그런 노동 수입에서 파이어족들이 시스템 수입으로 내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돈을 버는 어떤 큰 힘든 몸을 쓰는 노동 수입 없이도 자동으로 얻는 수입을 얻는 이런 것들이 바로 파이어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 얘기를 벌써 10년 전부터 듣고 있었고요.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30대에 죽어라 돈을 모아서 40대에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독립을 얻는 건 너무 좋은데 자 보세요. 이들이 원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독립을 원해서 애차게를 아웃시킵니다. 애차게가 뭘까요? 애가 없어야 되고요. 애가 없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저희 딸 둘은 어쩔까요? 여러분, 차가 없어야 됩니다. 차가 있으면 파이어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개를 키우지 않는, 애완견을 키우는 시점부터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해요. 애착개를 아웃시키면서 여러분 무지하게 돈을 법니다. 예를 들면 월소득 550만 원인 신혼부부는요. 이 10년 정도 은퇴 자금을 위해서요. 매달 얼마를 모아야 되냐면요. 4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두 신혼부부가 550만 원을 둘이 합쳐서 번다고 하면 150만 원만 쓰고요. 나머지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요금만 10만 원이 나가는 이 시대에 차만 굴려도 50만 원씩 둘이 합쳐서 기름이 나가는 이 시대에 150만 원 쓴다는 거는 문화생활 안 해, TV 안 봐, 고기 안 먹어, 외식 안 해, 여행 안 가. 모든 내 30대의 인생을 오로지 돈만 모으는 추억도 없고 인생도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만약에 4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던가요? 저랑 남편도 현대자동차를 둘 다 대기업을 다녔을 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던데요. 400만 원 안 모이던데요. 애가 생기는 족족 돈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애를 그렇다고 안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가족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거든요. 여러분 연생활비를 얼마를 모아야 이런 파이어족,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통계적으로 파이어족들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요. 연생활비가 곱하기 25가 은퇴 후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한 330만 원씩 매달 내가 쓴다라고 하면 1년에 4천만 원을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25를 곱하면 10억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300만 원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모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몸을, 허리를,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요새 사람들이 뭘 할까요? 주식을 투자하고요. SNS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의 어떤 대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죠. 책도 팔고 의자도 팔고 도서도 팔고 강의료도 팔고 입학금도 내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주식과 SNS 마케팅이 나오면 사실 저도 관심이 가고 공부를 해보거든요. 근데 아메이 마케팅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실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억만장자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억만장자인 거에 이면에 이 어떤 부의 이 증식의 시간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투자하면 돈을 번다.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다 해서 엄청난 주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워렌 버핏은요. 12살 때부터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쓸 돈으로 주식을 한 적이 없대요. 늘 안 써도 되는 돈, 10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으로 12살 때부터 조금씩 주식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80세가 넘는 이 워렌 버핏은요. 지금의 자산을 만드는 데까지 최근 20년 동안만 이 자산을 만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수입이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주식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하면 20년, 30년 묵혀두고 물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쓸 목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하면 대떼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주식에 넣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올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돈을 위해서 또다시 이자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위험합니다. SNS 마케팅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태별 매출 구성이 오프라인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총 매출이 4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프라인은 완전히 줄고 온라인이 업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뛰어드냐면 이런 유튜버가 되겠다. 인스타로 팔로워해서 수입을 얻겠다. 물건을 팔겠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쿠팡, G마켓 모든 곳에서 물건을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퇴직금이 없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퇴직금으로 미리 돈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폐해가 있어요. 사입해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이럴 때마다 이 엄청난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커머스는요 그냥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플랫폼을 그냥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또는 어떤 대행료부터 해가지고 보관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들을 떼야 되고요. 특히나 한 번 잘못하면 매장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로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눈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의 눈으로. 그런데 이번에 쿠팡에서 이런 뉴스가 났죠. 짝퉁을 판 거죠. 모방품이라고 하는 고급적인 언어를 썼지만 짝퉁을 판 거죠. 내가 진실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쿠팡에 올렸다고 해도 짝퉁 시장 때문에 내 물건이 빛을 못 발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내 물건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소득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고요. 사실은 제가 이 비교를 좀 해드리기 전에 제 친구가 쿠팡에서 한 달에 1억 매출을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박스 포장을 합니다. 매일 물건을 털고요. 매일 중국 사람하고 물건을 사입하고요. 하나하나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쿠팡에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얼마의 수입을 내냐면 1억 매출을 내지만 30%의 수수료를 떼고요. 150만 원 매달 내서 맨 위에 상단에 뜰 수 있는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요. 만약에 물건이 1억이 넘어가면 쿠팡 자체에서 이거 잘 팔리는 제품이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SNS보다 더 싸야겠다라고 해서 원가를 낮추세요. 마진을 낮추시고요. 금액을 낮추세요라고 이 압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쿠팡은 잘 팔리기 때문에 30%의 이런 수수료들은 다 먹을 거고요. 제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진을 낮춰야 되니까 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억 매출 이상을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게 훨씬 더 손해라는 거죠. SNS 마케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하루 종일 9 to 6 박스만 포장하고 있고 물건만 만지는 제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총 매출이 이렇게 매출로 보면 매달 1억 정도의 평균으로 봤을 때 매출이 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 제 인생을 찾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아메이 마케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떤 걸 추천드릴 거냐면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메이를 하는 혜택, 아메이를 소비자든 사업자든 아메이로 얻는 혜택과, 그리고 아메이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수익 구조는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SNS 마케팅처럼 아메이도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무료로 이 사이트가 제공되고요. 여기에서 내 소비자가 생기던, 물건을 주문하던, 택배를 보내던 어떠한 수수료도 없습니다. SNS 마케팅과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업데이트 본사에서 해주고요. 이런 물건들 본사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로운 어떤 마케팅 부서를 통해서, 연구진들을 통해서 제품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만 해도 SNS 마케팅과 아메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아메이는요, 가입을 하면 이런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나에게 생기고 회원 가입비가 없고요. 회원 가입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오타인데요. 회원 가입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비가 없고요. 30%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 물건 샀는데 색깔이 조금 흐리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따지지 않고 3개월 안에 100% 만족 보증을 해준다는 건 이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캐시백, 이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한 달 동안 1일부터 말일까지 모으면 그걸 나에게 포인트로 돌려줘서 또 아메이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에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고요. 사업의 기회가 있고 상속을 해줄 수 있고요.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소비자를 할 것인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소비자의 혜택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이 모든 혜택을 사업가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비교를 잠깐 해드릴게요. 내가 소비자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회원 가입의 혜택이 없네? 회원 가입비가 없네? 그리고 30%로 늘 할인받을 수 있어. 게다가 3만 원 이상 요새는 에이클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무료 택배가 가능하고 100%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100% 만족을 해주고 이 포인트들을 모아서 현금으로 돌려 소비자로서도 너무나 괜찮은 플랜이지만, 여러분 사업가적으로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엔잡러들이 유행하고 뭔가 파이어족들, 이 재정적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업가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도요, 의미로 봤을 때도 내가 소비자를 혜택하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무료야. 게다가 어떤 회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쓰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내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원 가입을 하면 본사에서 회원 가입의 혜택을 무료로 주고요. 제가 택배 포장해서 다 싸는 게 아니고 CJ 유통에서, 대한통운에서 아메이와 결연돼 있기 때문에 무료 택배가 저에게 수수료 1도 받지 않고, 제가 어떤 혜택도 이런 어떻게 불만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택배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100% 만족 보증, 재고 덤핑 이런 거 없이 불만족이야? 그럼 본사에서 이 모든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캐시백 제가 내줘야 돼. 제가 다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비자마다 본사가 굉장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의 기회가 있어요. 저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본사가 해주고요. 이 모든 돈들을 내가 벌었던 어떤 이 경제적인 수입을 상속해 줄 수 있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시대로 잠깐 무마되어 있지만 매년 여행을 갈 수 있는 넌캐시 어워드라고 하는 보상까지도
회원의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임을 SNS 마케팅 또는 엔잡러들에게서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게다가 카카오톡, 요새는 카카오톡과 이렇게 로그인이 돼가지고 고객 관리도 에이클릭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쇼핑하는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업가로 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도 이걸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과 내 쇼핑몰을 카카오톡과 계속 연계한다고 하면 여러분 수수료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떤 1도 수수료 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게다가 아메이는요. 이 6개가 모두 가능합니다. 뷰티 앤 헬스케어 시장, 이런 헬스 아니고요, 여러분. 뷰티 앤 헬스케어 시장을 가능하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러분, SNS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버에서 하는 마케팅 암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가능하고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사업을 어디서나 전 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되고요. 1인 기업 맞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 그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나의 기업에 들어오는 혼자서 뭔가 하지만 내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시스템을 파트너십 만드는 1인 기업 맞고요. 지금은 개인 맞춤화 제품이 유행이고 앞으로 계속 트렌드로 가야 할 제품들인데 이 마이팩이라고 하는 내가 맞춤으로 뉴트릴라이트 제품들을 권할 수 있는 서비스도 본사에서 사업가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독 경제 계속 뭔가 장바구니 하나 딱 넣어놓으면 매달 알아서 꽃도 귀걸이도 요새는 여러분 담배도 구독 경제가 가능한 시대라고 해요. 정말 몹쓸 일인데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꾸준한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구독 경제를 내가 마케팅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회사가 카카오톡과 조인해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하는 매달 내가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건 이 아메이의 엄청난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CEO가 있어요. 아시죠? 이분이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될까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여러분 10년 후에 변하지 어떤 게 트렌드일까? 어떤 게 돈이 될까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아이템을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가 있는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노희영 씨라고 비비고 마케도 올리브영 CGV 평양 일미 해가지고 엄청나게 몸값이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노희영 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브랜드는 철학이다. 브랜드가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라. 그런 어떤 브랜드냐? 철학이란 뭐냐? 꼭 지키는 어떤 역사와 가치를 불어넣는 이런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트렌드입니다. 어떤 거냐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지금 나오는 생필품들이라는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사야 하는 매일 이닦고 씻고 빨고 청소하는 오늘 아까 유선희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세제도 결국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는 이 생필품들 계속 돈으로만 쓰는 이 생필품들을 브랜드를 모아보는 거예요. 이 아메이 안에는 이 모든 매달 쓸 수 있는 써야만 하는 그리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써야 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 생필품들을 아메이 마트 안에서 바꿔서 쓰다 보면 1일부터 말일까지 포인트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매출이 되고 매출이 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브랜드들이 있나? 아메이 안에는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아메이는 치약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메이 거였어? 이것도 아메이 거였어? 여러분 아메이 안에는요. 아메이 홈부터 아까 들으셨던 너무 괜찮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아메이 홈부터 아티스트리, 건강 다이어트 식품부터 뉴트리엠바이트, 글리스터, 아티스트리, 뉴트릴라이트, 스카이, 세티니크, 이스프링, 엑세스에는 엄청난 브랜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요 어떤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냐면 1934년도에 그러니까 이 종합 비타민을 발견하신 우리 칼렌보그 박사님
이 박사님이 1935년도에 뉴트라이트를 창시해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최초로, 세계 최초로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드신 이 분이 1945년도에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병하면서 더블 X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1945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만들어 팔았는데 맛이 별로, 약간 쓴맛이 나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비타민이라는 것도 몰라, 그럴 때 먹어보고 효과를 본 사람이 이거를 팔아야겠구나, 그게 진짜겠구나 해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1945년도에 더블 X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68년도에 아티스트리를 제품으로 만드시면서 1984년도에 얼마나 좋은 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스프링이 나오고 2005년도에 그 필터의 기준으로 스카이가 나온,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에, 아이템의 기준에 이런 역사와 철학이 있다라는 거죠. 1949년도에 리치 디보스와 우리 제이벤 앤델 이 회장님이 창업을 하시면서 뉴트라이트 안에서 이런 마케팅 디스트리뷰터로 일하시다가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면서 뉴트라이트를 가지고 옵니다.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 돼서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창립이 됐어요. 1959년도에. 그러면서 첫 나온 제품이 에로시. 1960년도, 63년도 계속 아까 보셨던 그런 아메이 홈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많은 제품이 나온 이런 역사와 철학이 있는 회사에 뉴트라이트는 87년이 됐습니다. 유기농 제품이고요. 자사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뉴트라이트는 이렇게 쳐보면요. 우리 위키피디아에 쳐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 자사농장이 유일한 곳이다. 유일한 곳이다. 어떤 비타민 회사도 인증된 유기농 자사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겠다라는 거죠. 어떤 제조부터 수확까지 명예의 전당, 너무나 잘 만들었다 칭찬받는 GMP 어워드, 거기에 유기농 농장 인증 마크까지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아까 쓰는 매일 바르는, 저도 오늘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죠. 이 아티스트리도 아까의 그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어진 50년 역사라는 거죠. 32,000명에게 모두 다 개인 맞춤 솔루션으로 피부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에서도 이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보테니컬 성분, 뉴트라이트만의 자랑을 만들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금 수년간 프리미엄 스폰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셔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올해도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스폰서님들. 이스프링이라고 하는 또 아이템이 있고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어떤 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여름이니까 좀 따뜻해지면 뭐가 나올까요? 녹조 현상 발생해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 없애주고요. 우리 애들한테 먹이는 항생제, 신종 오염 물질, 고혈압약, 제초제, 농약 이런 거 물에서 나오는 거 다 없애주고요. 우리 그리고 코팅 후라이팬에서 쓰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물에 나오는데 그걸 다 없애주고 유기화합을 제거하고 100% 박테리아, 미생물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지금 오늘 미세먼지 작살입니다, 여러분. 19가지 전 항목 그리고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모두 다 감소시켜주는 공기청정기가 차 안에도 들어가는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전 항목을 인증받는 이런 제품이 아메이 안에서 제품 브랜드 파워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과 비교해봐도 헤파 필터 성능부터 인증부터 필터 등급부터 필터 가격과 사용 기간까지 어떤 제품을 견주해봐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퀸 너무 좋지 않습니까? 특히 리더스 패밀리만의 자랑, 이주연의 100가지 선물 유튜브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괜찮은 건강적인 브랜드라는 거죠. 팬도 건강한데요. 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사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 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고요. 뭐 이런 퍼스널 케어 당연히 친환경이고요. 원포원 라면, 고추장, 된장, 미역, 김 모두 다 내 아이템입니다. 내 아이템이라는 거죠. 아까 노희영 브랜드 파워가 얘기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다 내 거. 내가 판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수수료도 내지 않고 회원 가입만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메이가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아메이 혜택, 두 번째 아메이 아이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세 번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메이 혜택은요.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메이는요. 이런 거예요. 뒷편에 보시는 어떤 이런 일련의 유통 과정들, 이 사람들의 도매, 소매, 총판 이런 걸 다 없애고 직거래. 지금은 직거래라는 말이 낯설지 않죠. 아메이가 소비자에게 회원제 직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거래 아니고 회원제 직거래. 그래서 내 이하의 소비 볼륨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회원제 직거래. 광고비와 유통비가 없는 이 메리트가 있는 직거래를 소비자들은 나 혼자 써도 되고 광고해도 되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 한번 해보겠다 하면 광고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에 파는 이 제품들을 직거래는 늘 어떤 직거래든 싸게 주죠. 700원에 주죠. 그런데 아메이 직거래가 다른 건 뭐냐면 중간에 예를 들면 한 500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품질을 200원에 만들었던 이 품질을 200원을 더 넣어서 유기농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원 정도의 이 차액을 회사가 직거래니까 싸게 줬으니까 300원도 내가 가질래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광고비와 유통비가 없어서 생긴 이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광고를 받았는지, 그래야 광고 유통비를 이 광고 유통을 한 소비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회원제 직거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자 기금을 굳이 물건도 700원에 싸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철학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유기농이고 친환경인 브랜드를 싸게 사는 것도 좋은데 내가 광고 유통한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메이 마케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원을 하는구나.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방금 제가 누설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지금 한번 수익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아메이는 1일부터 말일까지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어떤 일이라면 아메이 모든 물건마다 PB, BB, 그래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85,000원이는 다이아몬드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건 이제 가입을 하신 분이건 똑같은 금액에 사시게 되는 거고요. PB는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를 많이 한 사람은 저 포인트, PV가 올라가겠죠. 포인트 레벨을 결정하는 숫자고요. 저 BV도 같이 올라가는데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숫자예요. 내가 이 PV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의 게임인 거죠. 나만 쓸래. 내가 써보고 좋으면 알렸는데 그 포인트가 합산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PV를 모으는 게임이다. 그럼 BV는 뭐냐? PV를 모은 이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금액을 나에게 어떤 돌려받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숫자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얼마나 수입이 되나 한번 자세히 보면 아메이에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스폰서님께 알아들었고요. 저희 스폰서님, 저희 운명의 그 두 번째 남자께 아메이를 알아들었고 제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임신당뇨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뉴트라이트를 먹었는데 당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알렸고요. 제 친구한테도 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20만 포인트씩 썼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아메이는 의무 구매량도 없고요. 할당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물건을 썼을 때 이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똑같은 금액을 썼을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아메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80만 PV가 모였구나. 그러면 이건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6%를 돌려줘야겠어. 그럼 이건 48,000원인데 아메이에서 또 입장에서 보니 어머 저 중간에 있는 사람도 광고를 했네. 그럼 저 사람은 60만 포인트를 모았구나. 그럼 60만 포인트는 똑같이 6% 36,000원 빼주면 12,000원이구나.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 운명의 두 번째 남자분, 우리 남자 스폰서님께는 12,000원이라고 하는 보너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저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저는 얼마를 받게 되냐면 아까 그 60만 포인트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 아메이가 이렇게 보니 어머 저 사람도 20만 포인트를 썼고 저 사람도 20만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둘 다 3%씩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걸 다 빼주고 나면 제가 받는 수입은 24,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A도 6,000원을 받았고 B도 6,000원을 받았고 저도 받았고 그리고 저의 스폰서님도 돈을 받은 거죠.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썼으니까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수입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상하다. 스폰서님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받았을까? 보면 80만 PV지만요. 그룹도 볼륨도 스폰서님이 더 높지만요. 인원수도 더 많지만 저는 뭘 했을까요? 스폰서님보다 광고를 더 한 거예요. 2명에게 소비자들을 만든 거죠. 더 좋다고, 더 이게 좋다고 얘기한 거고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 사업은 무슨 얘기냐면 정보의 게임인 거예요. 내가 한 번의 정보를 줬을까? 두 번의 정보를 줬을까?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래? 그럼 광고를 더 많이 해봐야지? 근데 광고를 많이 한다고 스폰서니까 내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 스폰서님을 없애보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님은 계셔야 되는 분이지만 잠깐만 뒤로 물려나 보면 6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똑같이 20만 포인트씩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어머 스폰서님이 안 계셔도 내 수입은 똑같구나. 나의 수입은 스폰서님이 100명이 계셔도 똑같구나. 내 수입은 뭐예요? 나로부터 발생한 수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아메이는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어요. 언제? 1993년도에 제이벨 앤데 리치 디보스 아메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고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2012년에 무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이런 마케팅상을 탔다고 해요. 아메이가 얼마나 진화된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재밌네. 스폰서님이 내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수입의 역전도 일어나?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일이야? 오케이 해보겠어. 왜? 제품이 좋으니까. 내가 받는 회사로부터의 지원이 하나도 수수료 내지 않고 너무나 괜찮으니까 10년 후에도 이 생필품은 쓸 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자 해서 제가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요. 혼자 썼을 때 아까 저희 엄마한테 알렸을 때 6,000원 받았고요. 제가 2명한테 썼을 때 24,000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6명한테 알리니까요. 다 테이블표에 의해서 빼주고 나니까 제가 받는 돈이 얼마? 9만 원인 거죠. 와 이거 너무 괜찮네. 내가 생필품은 매일 쓸 건데 매달 쓸 건데 알려주는 거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좋은 걸 좋아하는 제품을 알려주니 9만 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 여러분 9만 원만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현 시점으로 봤을 때 9만 원이 물가 상승률에 의거하여 14만 4천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으면서요. 이 브론즈 키트 5만 원 상당의 브론즈 키트 선물을 계속 받는 거죠. 계속 새로운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괜찮은 메리트인 거예요. 그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지나서 아메이는 이런 거구나를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아메이를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물건을 쓰더라는 거죠. 6명에게 알려주고요. 그 6명이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또 써간다는 거죠. 엄마 나 이거 썼는데 너무 좋더라. 엄마도 써봐. 너 이거 뭐야? 나 이거 친구가 권해줬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 한번 써볼래? 이거 너무 좋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줬더니 제가 6명에게 알려주고 그 6명의 한 명이 그냥 4명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덜 알렸죠. 제가 6명 알린 것보다 적게 알린 4명에게 알렸다고 치면 이 모든 수입 구조 이 수입들을 다 빼주고 제가 받는 금액은요. 한 5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서는 조금 더 받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복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복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알렸던 그 6명이 4명한테 알리고요. 알리다 보니까 그 4명이 2명한테도 알리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토피가 없어졌는데 절대로 너에겐 얘기 안 하고 나만 쓸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머 이거 제품이 너무 좋네. 그러면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제가 일어나는 게임입니다. 왜일까요?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이고요. 이 브랜드가 철학이 있고 사람과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막강한 이 역사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제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서 나는 6명에게 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4명이 되고 4명이 또 2명에게 알리고 나면 여러분 이게 이 수입들을 다 빼주고 나면 제가 받는 돈이 192만 원.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서는 316만 8천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즈니스 플랜을 전하고 싶고 조금 더 같이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를 해보자고 권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지나서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예를 들면 6명에게 알리지 않았어도 3명에게 알려서 6% 정도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었고 총 내가 15% 테이블표에 의거하여 400만 포인트의 돈을 매출을 일으키는 어떤 그룹을 만들었을 때 내가 받는 보너스의 30%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57만 원을 받았던 사람은 30%를 더 받게 되고요. 192만 원, 물가 상승률 316만 8천 원을 받았던 사람은 이 돈의 30%를 더 받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는요 물건을 사게 하고 파는 일이 아니고요, 경험하고 물건을 경험하고 정보를 얻어서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굉장히 철학이 있는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일이고요. 마트를 바꾸게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늘어나고요. 그 소비자 중에 저처럼 나도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아까 말했던 파이어족 중에 인디펜던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재정적인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1000만 포인트 3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1000만 포인트를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을 S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3번 하는 사람을 GP 라고 하고, 250만 원 내외라고 했지만 사실 30% 업하면 400만 원까지도 가까운 돈이 되더라고요. 플래티늄은 1년에 6번을 1000만 포인트를 해내신 분께 성취하는 핀이고요. 플래티늄이 되면 정식 사업자로 인정이 되면서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인정식을 해주시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조금 다른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상속을 된 이때부터 정말 내가 만든 이 수입이 내가 죽어도 누군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고요. 이런 플래티늄을 이런 메리트를 다 받으면서 1년에 매달 해 가시는 플래티늄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연 5천 이상의, 지금은 6,120만 원의 엄청난 실수령액 6,12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요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플래티늄이 되니까요. 저런 플래티늄 핀과 함께 지금 인정식을 못 가니까 코로나기 때문에 뭘 주냐면 금 2돈. 여러분 순금 저게 시가 5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시가 57만 원. 거기에 핀 보너스 240만 원. 거기에 에이클릭머니, 아메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이클릭머니 50만 원을 주면서 유튜버 시대에 의거해서 유튜브 장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와, 플래티늄만 돼도 한 4천, 5천만 원의 수입과 함께 저런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내가 플래티늄만 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내가 1000만을 경험하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내가 1000만을 경험하고 소비자를 일으키고 내가 플래티늄이 됐으니까 누군가에게도 플래티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플래티늄이 됐으니까 2명에게 알릴 수 있겠죠. 목소리는 오늘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저희 진짜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플래티늄이 2명에게 플래티늄이 되면 사파이어가 라는 핀이 되고요. 그러면서 6천에서 7천만 원의 연수입자가 되고, 에메랄드는 3명에게 플래티늄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게 되면 약 8천에서 1억까지 에메랄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요.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딱 1억이 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수입이고요. 여러분 실수령액입니다. 이때부터는 1억 연봉자들, 대기업의 1억 연봉자들은 사실은 한 35%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뭐 저는 임원급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요새 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잠시 물 한 모금만 먹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는 플래티늄이 돼봤기 때문에 3명을 플래티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인정을 해주고요. 실수령액은 1억 5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억까지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요, 남을 이용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고요. 남을 얼마나 성공시켰냐, 남을 얼마나 도왔느냐의 게임이에요. 얼마나 도왔냐. 그래서 EDC부터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굉장히 많은 핀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그냥 뭔가 잘 파는 판매의 여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길래 이런 혜택을, 이런 보상을 받으시는 그런 대단한 핀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보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보스가 되는 일이 아니고요. 리더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가본 길을 내 파트너들과 함께 도우면서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윈윈 게임이고요. 너무나 좋은 게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국 아메이에서요, 만든 이런 사진인데요. 지금 브론즈 빌더부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쭉 수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인 상위 4%, 300인 이상 기업 15년에서 20년 차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고요. 만약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직장인 상위 0.5%에 드는, 그런데 이런 수입을 받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잘리면 그만인데 저희는 이 수입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무한대 수입, 장기 투자가 가능한 수입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노동 수입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이 격차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시간을 쓰고 몸을 써서 받는 수입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조금은 시간을 다르게 투자하셔서 아메이 안에서 자산가 부자가 되는 이런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고요. 회사를 7년차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나와서 아메이 사업으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의 매달 매출이 일어나는 핀이 되었고요. 한 사람에게 아메이 카탈로그를 전하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 자꾸 거론해서 미안하다 친구야. 쿠팡에서 1억의 매출을 벌고 있는 그 친구는요, 매일 작업복에 매일 목장갑을 끼고요,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만지고 전표를 붙이고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한 수입이죠. 굉장한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안타까운 건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었고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억들이 있었나 제가 잠깐 봤어요. 보니까 아메이로 여행 갔을 때, 처음 리더십 여행 갔을 때요, 코타키나발루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형제 리더님들 꼬셔가지고 A팝 스타, K팝 스타 아닙니다, A팝 스타에 나가자고 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1등 했어요. 1등해서 이때 뭘 했냐면 100만 원 보너스 타서요, 저희 기부했고요. 아메이 안에서 요리 명장이 됐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1,000만 원씩 매년 기부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꿈을 꿨는데 1,000만 원씩 기부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과 함께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래서 10,000만 티를 저희 팀의 사비로 만들어서요, 등번호를 달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등번호를 매겨서 10,000원씩 하는 팀도 이렇고요. 더 섬기다라고 해서 반찬 봉사를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일도 했었고요. 저기 지금 보시는 저 엑세스 아쿠아 블라스트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요, 대구 병원에 저희 팀끼리 모아서 보낸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모아서 보낸 게 아니고 팀 안에서 소비자들과 같이 보내자. 제가 대구 병원에 전화했더니 먹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소비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는 일이에요. 포인트가 또 쌓이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라벨에 다 이름을 적어서, 소비자들 보내주시는 이름을 다 적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대구에 보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유튜버도 찍고요. 이주연의 100가지 선물 유튜브 너무나 감격스럽게 여러분 요리 명장 리더님들과 함께 매달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요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정말 이 근사한 제주도를 막 너무 재밌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코타키나발라도 갔었고, 그다음에 크루즈도 또 타서 크루즈 배를 어마어마한 배가 부산항에 들어와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가슴을 드러내면서 드레스들을 다들 저 때는 다 예쁘셨네요. 지금이 더 예쁜가? 그렇고 우리 또 삿포로도 어디죠 여기가? 갔었어요. 기억도 안 나네요. 우리 시애틀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두바이도 가고 아메이 안에서 저는 성장했고요. 돈도 경제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면서 저에겐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요. 노래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나오시니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요. 저희 스폰서님이 나오시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사업이 만약에 본사와 저만 하는 일이었다면 중간에 스폰서님과 경험을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다면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추억이 없거나 헤맸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업은 정확하게 그 길을 가시고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패밀리 안에는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멋있는 그리고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메이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초이스 하세요. 체인지 하시고요. 챌린지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냥 변화해 보세요. 물건을 브랜드 체인지 해보세요. 내 시간을 조금 바꿔서 체인지 해보세요. 가는 곳을 체인지 해보시고요. 만나는 사람을 체인지 해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 채널이 있죠. 코로나니까 안 돼. 비대면이니까 안 돼. 여러분 코로나의 비대면에 아주 적합한 마케팅이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이주연의 100가지 선물 저렇게 유튜버에서 소비자들과 나누면서 또 요리를 내가 직접 배우면서 할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에이블 팀의 유튜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홈미팅 하는 거, 요리하는 것들을 올리고 데모하는 거 올리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저희 보면 또 에이블 책방이라고 해서 부자 공부하는 책을 하나씩 또 공부해 가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어떤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팀끼리 또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요 만날 수 없는 게 아니고 훨씬 다양한 채널, 내가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채널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케팅에 아주 적합한 시대가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못 만나기 때문에 정이 그립고 만날 수 있고 만나면 좋고, 그런데 우리는 이 퀸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구와 강력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마음을 전하고 또 샘플을 또 전해보고 같이 한두 가지 요리를 또 해보고 이러면서 저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전국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못 만났던 사람들을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연결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만나면서요. 언택트, 온택트 시대에 여러분 가장 인택트 할 수 있는 아메이 마케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아메이가 너무 좋고요. 이 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제가 이제 롱보드를 타는데 얼마 전에 고효주님이 롱보드로 아메이에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탔을 텐데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선택하면서 롱보드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제 브랜드화 시켜서 아메이 사업도 성장할 수 있는 이 아메이 마케팅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핍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여러분 욜로나 어떤 파이어족들이 생기는 이유는 노후가 내년이 그 다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핍이 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 일은 함께 성장하며 그 결실을 같이 공유하는 일이에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성장하고 혼자 뭔가 결실을 내는 일이 아니고 같이 리더가 돼서 그 길을 함께 기꺼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고요. 이제 백신이 나오고 어쨌든 이 백신이 또 활성화되면 코로나 비대면 다시 다 정상화 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다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아직도 뭔가 비대면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난 자신이 없어서 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흔들리거나 그 감정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뒤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 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래요. 이 온라인 마케팅,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인택트 시대 이 안에 아메이 마케팅은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지나고 지금 여러분 3월부터 8개월 동안 8월까지 6개월 동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9월 다음 회계연도에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라지고요. 결과는 남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우리에게 트렌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자유와 뭔가 재정적인 독립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진짜 친구들을 줄 수 있는 이 아메이 마케팅을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